남북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달콤살벌 토크쇼. 안녕하세요, 정은경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 다짐했던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새해 결심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다이어트처럼 나를 가꾸는 일, 미용과 패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표현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나오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다이어트 얘기를 잠깐 했는데 혹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저만 손 들었나요? 사실 우리 여성분들은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늘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참을만 하고 나름 즐겁게 막 요리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 분들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북한에서 다이어트를 한다. 저는 사실 좀 상상은 안 되긴 하는데 북한에서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또 북한에서는 뭐 별도로 다이어트로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사회 체제가 이게 이 풍족한 삶에서 또 자유롭게 사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주어진 양식과 또 주어진 이게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언제 자기들이 이 사람 인체 내에서 10,000칼로리 이상 받아들여야 될 만큼 조금 더 사람이 편하게 살아야 돼. 그보다 더 강한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적으로 아마 다이어트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혹은 고된 마음고생이라든지 일 때문에 빠지는 다이어트는 사실 예쁘게 빠진다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쁜 몸매 그리고 좋은 피부 이런 걸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북한에서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용에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북한에서 어떻게 가꾸는 거 좀 만연한가요? 그렇죠. 아마 여성들에게는 전 세계 어디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미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전 세계 여성들의 공통점인 것 같은데 특히 북한에서도 그 모임이 많잖아요. 네. 모임이 많기 때문에 특히 나를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고 나가야만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한국에 오면은 기초 화장품부터 화장품들이 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우리 피부 관리만 우리가 열심히 해줘도 자연미가 있다 하지만 북한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은 노촌에서 많이 지금 피부도 타고 이렇기 때문에 어디서 내가 좀 피부가 좀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피부가 갈라져서 각질이 일어나고 버짐이 일어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한창 그 10대 후반 20대 이때는 진짜 로션 안 발라주면 얼굴이 이렇게 허옇게 뜨는 거 그런 각질 있는 거 한국에 와서도 우리 아들을 키워보면 있더라고요. 로션 관리를 잘 안 하면 북한은 오죽하겠어요. 예. 다이어트랑 이야기를 하면 진짜 잘 사는 고위층 간부들이나 해당되는 거고 우리한테는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우리는 살이 빠졌다, 살 깠다. 살을 깠다. 네, 우리는 살 빠진 현상을 살을 깠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살 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살을 깎은 게 아니고 자기절로 그냥 까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친척들 중에 좀 고위급에 있는 친척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고혈압이 오고 당뇨 오고 이러는데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먼 거리였어요.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예. 다만 그 집에 우리 친척들도 그 여자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여자들이 있고 잘 사는 집 여자나 못 사는 집 여자나 여자들의 공통점은 그냥 하나더라. 뭔가요? 그냥 하다못해 우리가 자연스러운 표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는 못해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북한에서 일명 말하는 살결물하고 그다음에 살결물? 우리가 치킨 보고 살결물이라고 했죠. 살결물 바르고 크림 바르고 네. 그 위에다가 분 바르고 그리고 눈썹 그리고 입술 그리고
네, 뭐 우리가 마스카라는 아니더라도, 네. 예, 마스카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정도까지 기본적인 거는 아마 한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냥 예,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도 지금 들었던 그 명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살까기, 살결물, 살결물, 네. 네. 크림은 우리랑 같은 크림은 말이죠. 네, 로션 로션. 스킨을 가지고 로션 스킨을 로션을 그러면 살결물, 살결물이라고 살결. 부르죠. 로션이나 크림은 같은 거고 네. 뭐 또 다르게 우리가 뭐지 하는 이름들이 있을까요? 우리 파운데이션을 분, 분, 덜분, 덜분, 가루분 분. 이렇게 썼고 그럼 혹시 립스틱을 뭐라고 하나요? 구홍, 구찌분, 구홍. 구홍. 네. 구홍. 입술 입구에다가 네. 붉은 홍쌀 입술을 붉게 만드는 거고. 예쁘다. 그쵸? 완전 우리 말이네요. 너무 예쁜데. 그러면 저희는 사실 요즘 아마 연령대를 막론하고 다이어트에 모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은 미용적인 거를 위해서라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나에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북한에서는 좀 어떤 연령층의 분들이 다이어트에 그리고 미용에 관심이 많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했다시피 해이가 계속 있으니까 네. 젊은 층에서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18살 이상 그다음에 한 55세까지 네, 특히 또 시집 가기 전에 네. 네, 시집 간 다음에는 또 몸매 관리, 얼굴 관리 뭐 신경 쓸 그렇게 크게 그런 게 안 되니까 아가씨 때는 그래도 뭐 얼굴에 뭘 바르느라고 한 시절이라 했죠. 네, 그것도 또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니까 또 이래 뒷문에 찾아다니면서 또 구해야 되고 그래 좀 바르고 그런 거. 일단 다이어트의 기본은 살을 빼기 위함이니까 우리가 몸매 관리,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헬스장을 다니신다던가 여러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는 또 워낙 홈트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집에서 좀 손쉽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북한에 계시는 아무래도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 저는 어떻게 운동을 하시고 체력 단련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북한에도 헬스장 있나요? 북한에는 이게 사실은 이게 이 평양시라든가 이게 국가가 특정적으로 지어진 환경 외에는 이게 헬스장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하다시피 이 사실 이게 북한은 뭐 다이어트라는 게 무슨 뭐 이게 우리 한국처럼 아주 이게 물질이 풍부하고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만족도에서 내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내 건강에게 고도비만하면 내 위험성에 따라 인지를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지. 우리는 체계적으로 모든 것이 주어진 환경, 주어진 양식, 주어진 거를 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애를 쓰면서 다이어트 안 해도 자동적으로 다이어트가 되고 그리고 이게 당 간부들은 왜 이렇게 고혈압이라든가 이렇게 몸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는가 하면 국가가 모든 이게 어떤 1급 기업 이상부터는 책임비서, 지배인, 기사상 이런 분들한테는 국가가 우주로 이게 매월 이게 들어오는 이게 생활 필수품에 이게 칼로리가 이렇게 다 준비된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게 북한의 사회 체제가 당간부 또 당이라는 거는 모든 조직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움직이는 사회 체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주 선구자 역할에서 몸도 나고 사회적 위풍도 있고 폼이 잡아야 된다 이런 걸 아주 조금 이렇게 내세우는 이게 체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는 거의 가방수가 다 몸이거든 자기가 태어난 몸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네. 아니 그럼 저희는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 식단이 8할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운동 못지않게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그러면 단백질부터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제가 조금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먼저 좀 하나 좀 네. 물어볼게요. 혹시 북한 주민들이 뭘 먹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옥수수? 그러니까 그 옥수수를 저희가 한국의 모든 MZ 세대나 한국의 일반
주민들도 뭐 일반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옥수수도 껍질을 발라가지고 아주 맛있게 만들어가서 영양을 맞춰서 먹는다 생각을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를 너무 화가 나게 해요. 왜냐면 북한 주민들은 매 강냉이 있잖아요. 우리 짐승들 먹이는 그 강냉이 껍질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쪼개가지고 그걸 불려서 그걸로 밥을 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소화시키면 잘 해봐야 50%를 소화시키면 잘 하는 건 거예요. 거기에서 껍질이 나오고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냥 40에서 50%는 다 그 배변으로 나간다, 배설이 된다고 생각을 흡수가 안 하시면 된다는 돼요. 거네요. 그럼 우리가 몸에서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식단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배만 불러도 우리는 살이 그렇게까지 막 야위질 않아요. 나 갑자기 너무 흥분했어. 아니요, 근데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더라도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럼 북한 주민들은 단백질 섭취나 이런 골고루 영양 섭취가 그런 게 어려운 없어요. 될 수가 없는 어려운 거죠. 것이 아니고 아예 없어요. 없다고 불가능한 말을 거예요. 해야 네. 돼요. 네, 그냥 그 배급 주는 거, 그 후에는 배급도 안 줬으니까 이 지금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시기에는 배급도 없으니까 풀이죠. 다행인 게 촌을 끼고 있은 저희는 산이 가까운 촌이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가면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 다니는 그 조건에서 1시간 정도 나가면 풀을 뜯을 수 있는 밭이 있다는 거, 산이 있다는 거, 이런 것만 해도 다행으로 그래도 풀은 뜯어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시내 쪽에 사람들은 시내에서 버스 타고 변두리까지 나와서 또 걸어가지고 집에까지 가고 나면 사람뿐 아니라 이 풀까지 다 죽이 돼버리는 거라. 시간이 너무 걸렸으니까 시들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풀도 없어가지고 그 염소 기르는 분이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염소 먹을 풀도 없다고 사람이 다 뜯어먹어서. 그럼 북한에서는 뭐 약초라든지 뭐 보약이라는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몸을 위해서 영양을 위해서 흡수하는 뭐 섭취하는 음식이나 영양제가 따로 있나요? 이제 뭐 그 영양제는 일단 북한에서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그건 챙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라든가 이런 저들 삶을 부유하면 우리가 자체로 영양에 좋은 걸 만들어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닭도 이게 사실 북한에 닭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국가가 운영하는 닭 공장에 많은 그 투자를 해서 굉장히 아주 멋지게 지었는데 이 닭 생산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 알고 이게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는 영어로 쓰니 국민이라는 용어로 네. 북한은 이민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라는 걸 리론상은 굉장히 좋아요. 리론상은. 근데 이 리론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게 그 체제를 잡은 사람이 이게 굶주림과 시달림을 못해서 이렇게 잘못된 이 방식으로 해서 사회가 붕괴된 거지. 리론상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 리론에 벗어난 게 오늘날의 저 사회 체제인데, 그러면 그 닭공장을 굉장히 만들어가서 하는 거는 이민들한테 원래 주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 그리고 여기 타가서 유치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서 주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저도 집에서 닭 키워봤는데 이제 닭이가 우리나라처럼 이게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한국에는 이게 어느 개천이나 무슨 코스에 가도 이 길르게 비둘기들이 이 사람을 봐도 날지 않더라고. 맞아요. 비둘기들이 오히려 사람을 찾아오죠. 이게 사회가 잘 사니까 이놈들도 이게 겁이 없이 친근하게 다가서는구나. 나는 자기가 이북 죽을 줄 같은 몰라. 이북 같은 거는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가 슬쩍 지나가도 가만히 있던 새고 모든 거 다 도망을 쳐요. 그만큼 걔들도 불안하고 위험하고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비둘기는 누가 잡아먹어요? 맞아, 요즘 비둘기는 차들이 와도 도망가요.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맞아요. 깜짝 놀란 게, 남한이가 좋긴 좋구나. 이 비둘기들이 편하게 사는구나.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렇게 투자를 해도 인민들에게는 닭다리는 고사하고 계속 이렇게 주어진 배급도 못 주니까는 다이어트는 그건 이미 저 세상을 가는 이 얘기고, 그래서 집집마다 조금
여지는 사람들은 염소를 키워서 그거 가지고 뭐 염소 이렇게 젖짜서 먹든지 또 닭 키워가지고 근데 닭이 사료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아, 그래요? 이 닭 사료가 이게 주지 않으면 알을 낳지 않더라고. 근데 그 달기 난 계란 하나에 우리가 깡냉이 1kg를 주고 가야만 그것도 바꿔올 수 있는 달걀 한 알이랑요? 네, 달걀 한 알에 깡냉이 귀하게. 1kg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집집마다 그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 하잖아요. 그 뭐 이런 게 있어요. 찹쌀하고 그 염소하고 그러니까 염소를 잡아서 살 막 바르거나 그리고 네.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는 안 먹지만 게 같은 걸 잡아서 네네네. 개고기, 거기 네. 단고기 먹잖아요. 잡아가지고 팍 삶아가지고 뼈만 추려버리고 그 고기만 해서 그 물에다가 찹쌀을 넣어서 그 게엿 아니면 염소엿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은 게 그게 북한에서는 보양식. 보양식의 최고의 보양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남한에서는 미의 기준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보통 뭐 요즘에 연예인들이 워낙 예쁘잖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얼굴에 동그랗고 커다란 눈, 뭐 예쁜 피부 뭐 이런 걸 하면 우리가 너무 예쁘다, 미인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러면 미의 기준, 미인의 기준, 미남의 기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미인의 기준부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북한은 이렇게 소설에 쓰는 것이 앵두 같은 입술, 네. 또 그리 말하고 눈썹은 반달 같은 눈썹. 네, 눈이 큰 거는 당연하게 네. 그 좋은데 북쪽의 여자들이 눈이 안 커요, 대체로. 아, 그래요? 그 저기 그게 있어요. 그 미인의 기준이 기준인가? 누구냐면요. 그때 그 김일성이 참 그 사랑하던 여자가 김일성이 저 여자는 진짜 조선의 미인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여자가 있어요. 우인이라고. 네, 네. 우인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총살당했어요. 네, 근데 그 미의 기준을 뽑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 미간을 다 자를 재가지고 오가리 반듯하고 그리고 그래 옛날에 조선의 그 미인 기준은 보름달 같은 여자예요. 맞아요, 맞아요. 보름달이었다 네. 했지만 네. 지금은 한국은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갸름하고 갸름하고 턱선이 맞아요. 있고 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미인의 기준이 그거였다. 그리고 남자들은 보면 그 사랑 내 사랑의 그 남자 있잖아요. 그걸 보면 여자들이 완전 한 장을 날 정도로 좋아했고 그 남자는 이게 북한 남자들 중에서 이 남자가 너무 멋있어서 한국 여자들도 바라보는 그런 미남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말씀하신 그 배우님이 남자들이 봐도 미남이다 맞나요? 뭐 일단은 뭐 외국인들도 뭐 그 오인희 씨라면 참 여성으로서 한번 좀 이게 좀 품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매력적인 여자인 것 같고 그 한때는 그게 영화예술계에서 뭐 정말 이게 폭풍 같은 이게 회오리 바람 불었어요. 그 사건 가지고. 그럼 저는 이쯤에서 궁금한 게 제가 이렇게 봐도 항상 오시는 패션 센스가 남다르시거든요, 세 분 다. 그래서 우리도 유행하는 옷이 있고 뭐 네. 철마다 그 유행에 맞춰서 아이템들도 다양하잖아요. 북한에서도 패션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유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패션 있어요, 북한도. 그것만은 그 없는 세월에 누구나가 신경을 써야 되는 왜 집에서 먹는 건 누구도 모른다. 뭘 먹는 건 맞아요. 누구도 모른다. 먹은 티는 안 나도 입은 티는 입은 난다는 게 티는 북한 난다.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패션이 거의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요. 그런데는 북한도 그 한때 북한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날라리 바람이라는 거 계속 떠요. 거기는 해마다 뜹니다. 뜨는데 당국이 엄청나게 단속을 해요. 한때 스커트 치마가 나와가지고 무릎 위에 올라오는 치마는 안 되거든요. 그래 그것이 무릎 위에 어느 정도 5cm 이 정도는 거기서도 그 허용을 했었는데 잔을 들고 다니면서 네, 막 허용을 한 게 아니고 단속했어. 눈을 감아줬는데 간부들이 남자들이 간부가 많으니까 자기네 보기에도 괜찮아 이쁘거든. 이뻐 보이니까 허용을 했는데 그 스커트가 점점 짧아지는 거라 점점 짧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위를 들고 길거리로 다니는 거예요. 그는 경찰 옷을 입은 옷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복 입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딱 매대고
예, 비사회주의에 걸어서 치마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 북한은 그거 정말 옷 한 개 해 입는 것이 한 벌이 아니고 한 개라도 해 입는 것이 엄청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옷을 가위로 잘라버려. 나팔바지 입었다고 과랭이가 이렇게 넓은 바지 또 한때 우리도 또 추세를 유행이었지. 그걸 그 유행이라 안 하고 그냥 추세라 하는데 그거 해 입었다고 바지 가랭이 우리 친구들도 며칠 쫙 가위를 찢어 넣는 거예요. 이거 가위를 자르는 것도 좀 혼솔기요. 옆을 자르면요. 거기를 잘랐으면 뭐 어떻게 좁혀나 입지. 중간을 이렇게 무릎까지 올려 잘라 입은 거라. 그러니까 야네가 그걸 또 반바지 해 입었어. 북한에 반바지가 우리 쪽엔 반바지가 없었어요. 반바지가 원래 북한에서는 우리 여기서 핫팬츠 아니면 그 뭐 칠부 뭐 이런 걸 보고 반바지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바지를 전략 바지라고 해요. 그래도 그 바지를 해 입었다고 또 그 바지도 또 그 살이 보이는 거 입었다고 해가지고 또 잡혀가서 따기로 맞았더라고 애들이. 아니, 그러면 여자분들은 짧은 치마도 안 되고 짧은 바지도 안 되고 살같이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선생님 보면 이렇게 멋지게 스카프도 하시고 좀 꾸미고 다니셨을 것 같거든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꾸몄는지 혹은 남자분들도 이렇게 여자분들처럼 뭔가 제약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게 유행을 이렇게 타고 가는 거는 이게 남한이나 북한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 패션이라든 문화적 환경 비슷한데 우리가 이게 학교 때 고등학교 그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북한이가 이게 굉장히 잘 자랐어요. 특히 이게 일본에서 이게 옛날에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나이론 천으로 사실 나이론이라는 게 오늘날에 와서는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잖아요. 먼지가 많이 청하고 이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나이론 바지를 해가지고 나팔 바지식으로 저희들이 유행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그 바지를 학교에서 건색, 검은색으로 입고 교복에 그걸 이렇게 과외 바지를 입고 다니는 애들은 굉장히 그래도 좀 생활이 있고 그다음에 아 저놈이 참 이게 패션을 이게 참 이게 시대를 잘 따라가네 이렇게 많이 했고 그런 남자들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이 모자도 큰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니 하여튼 나름대로 그 시대를 이렇게 배경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꿔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는 한국의 젊은 층이나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남이 어떻든 내 원하는 내 편한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있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말 자체는 사회 체제가 딱 정해져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유행은 따라가되 국가에서 항상 통제하고 단속하고 요 이상 못한다 굉장히 좀 제재를 많이 하지. 그런 속에서도 사회적으로 조금 탈선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잡아다가 사전교육 족치고 이거는 안 된다. 왜 했느냐? 왜 안 되느냐? 당일 사장 체제에게 확립의 기틀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있었느냐? 이렇게 하여튼 사회가 너무 문화나 예술이나 다 포괄적으로 제들이 딱 쪼이다 보니까 세상은 굉장히 발전하는 건 맞는데 우리는 한정돼서 이렇게 삶을 누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많이 깨우쳤지요. 아 근데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내가 잘 보이고 싶고 꾸미고 싶은 건 그렇죠. 여자들의 욕망인데 네. 옷은 그럼 좀 많이 튀니까 사실 뭐 미니스커트나 짧은 바지를 입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본인만의 방법으로 본인의 개성을 살린 헤어스타일을 표현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북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단정이에요. 여기서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웨이브를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흩날리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짧은 머리를 이렇게 구릿불을 감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긴 머리를 우리가 펌해서 이렇게 웨이브를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북한의 생활이 사실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막이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휘날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안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렇게 테를 따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머리를 자주 빨지를 못해요. 자주 감지를 못하고 네네. 비누가 없으니까 시간이나 뭐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비누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통 보면 샴푸를 가지고 못 하거든요. 거기 있는 그 빨래 비누, 여기 빨래 비누는 너무 고급이에요. 거품이 너무 잘 나요. 그런 게 아니고 양잿물이 섞인 그리고 아니면 정어리 비누 이런 걸 하고 나면 머리를 감고 나면 오히려 더 떡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를 자주 안 감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감아서 해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걸 저는 이렇게 다 테를 따거든요. 테를 따서 여름이게 되면 덥기 때문에 테를 따서 이렇게 딱 해서 올리면 머리를 짧은 머리를 어떻게 못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테를 따서 이렇게 딱 올리면 나무꼬챙이를 비늘을 만들어서 꽂아서 올리면 일하기도 편하고 근데 또 이렇게 가기도 편하고. 얘기만 들었을 때는 양갈래로 따거나 뭐 한 테? 외테를 네,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은 머리 해서 올린 머리 하시면 예쁠 것 예쁘죠? 같더라. 아, 예쁘기는 참 예쁘죠. 근데 네. 20대 아가씨가 또 그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머리가 또 항상 기니까 이게 턱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또 도도하게. 찰랑찰랑 이렇게 하니까 예쁠 것 같은데요, 진짜? 많이 제가 예뻤죠. 예쁘죠. 많이 예뻤죠. 예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해도 이쁘긴 어, 해요. 맞아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기억을 저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게 고향에서 동생들도 왔고 언니들도 왔는데 와 너 그때 너무 예뻤어 이야기를 할게 나는 그때는 내가 예쁜 줄 모르잖아요. 본인이 예쁜 줄 절대 몰라요. 그랬는데 여기 와 보니까 언니 그때 머리를 언니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달리 머리 풀어 헤치지 않고 이렇게 딱 묶고 탔다고 너무 단정하고 너무 예뻤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여자분들은 뭐 드라이를 하던가 머리를 묶던가 풀던가 뭐 묶어도 양태 머리가 있고 올린 머리가 있고 스타일이 좀 다양한데 네. 남자분들은 네.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남자들은 그쪽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저 모방을 하든지 저것을 나도 저렇게 만들어 입고 싶다는 게 김정일이 잠바예요. 아 맞다. 그 김정일이 잠바가 진짜. 사람의 체구는 작고 그거는 남자들뿐 아니고 여자들도 여자들도 다 입었어요. 입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그것도 카키 색으로. 잠바가 아주 이렇게 그 국방색이라 하시는 근데 그걸 누구나 다 천을 사가지고 모방으로 많이 입었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죠? 예전 김정일 맞아요. 위원장님이 그 입었다는 그 거예요. 카키색 북한에서 잠바. 그 네. 북한에서 늘 그 스미르라고 그 스미르라고 이야기를 아. 많이 했지. 그거를 네. 좋아했다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유행이었어요. 유행들. 그래서 그 잠바를 한때는 당정연에서 전국에는 선물로 싸주고. 당 선전부 일꾼들 선전부 산에서만 그게 풀었어요. 일부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일반 사람들 그 따라서 모방적으로 해봐야 돼요. 양복점에다 맡겨가. 그게 그런 유행점을 해가지고 한때는 그게 참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가 오늘날을 보면 이게 인민들이 자기 수령의 뒷모습을 뒷짐을 짓거나 무슨 걸 하면 저걸 따라야 되나 하여튼 이 사상 세뇌 교육가 일색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북한 사회예요. 저희도 보면은 80년대 유행했던 아이템들이 조금 지금 시대에 맞게 조금 변형이 되어서 유행을 하는 걸 보고 결국에는 유행은 돌고 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뭐 북한과 남한의 미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깔끔하고 단정하고 나 자신을 가꾼다는 이미지를 우리가 좀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직은 서로의 문화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 이질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이거를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감으로 바꾸면서 서로의 문화가 하나 되는 그 시간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